요즘 노화로 인한 얼굴 처짐이 눈에 보이시죠? 40, 50대 분들 과연 레이저로만 리프팅이 될까요? 실리프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리프팅이 정말 나랑 맞을까? 이 리프팅이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실리프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실리프팅도 벌써 거의 18년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실리프팅이 지금은 엄청 많이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얇은 모노실이라고 얇은 모노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타입의 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은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이물 반응을 시켜서 콜라겐을 형성을 시켜서 피부가 탄력이 생기게 하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모노실이라고 얇은 실만 했을 때는 얇은 실로 온 얼굴에다 100에서 200개 정도를 넣습니다. 지금은 길게 코그가 달려있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롱으로 들어와서 얼굴을 당겨주니까 처진 부분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이 요즘은 유행입니다. 물론 이거를 너무 깊게 넣으면 근육 밑에까지 너무 깊게 넣어버리면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밥을 먹거나 이럴 때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근육층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진피층하고 지방층 사이에다가 넣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거는 이제 조금은 얇게 들어가거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근육 바로 위에 있는 스마스층이라고요. 약간 깊게 넣는 거는 그 정도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밑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표피, 진피, 지방층, 근육 바로 위층까지 이제 공략층이죠. 깊은 층은 조금 굵은 실을 넣고요. 피부 표피층을 좀 늘어있는 거를 올릴 때는 좀 얇은 실이 있고, 실도 크기가 너무 다양해서 그 다양한 방법, 다양한 종류별로 층에 맞춰서 넣고 있습니다. 보통 실리프팅을 하면 즉각적인 효과는 좀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올라가 있고, 자리를 잡는 기간은 한 3개월, 그리고 6, 7개월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물감이든지 뭐 이런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환자들이 가장 얼굴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시기는 3, 4개월. 6개월 정도 좀 지나면 나는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더 많이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주기는 보통은 한 8개월 이상, 너무 많이 늘어진 경우는 6개월째 2번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대에서 60대 지나면 이 마리오네트라고 이 입술 옆으로 이 피부가 내려와서 생기는 이 주름이 제일 많이, 거기를 올리고 싶어서 제일 많이 오고요. 팔자 같은 데가 좀 내려오니까, 팔자가 깊어지니까 이렇게 앞광대 이렇게 리프팅 하는 방식, 그리고 또 눈 밑이 많이 처져서 눈 밑 리프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굴 지방이 많고 피부 자체가 두꺼운 분들은 사실은 실리프팅이 예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은 피부가 좀 많이 뭉쳐있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위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 뭉쳐있거든요. 거기 뭉쳐있는 데를 지방을 흡입을 하거나 지방 녹이는 주사, 레이저 이렇게 한 다음에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형이라는 게 이 광대하고 볼 사이가 꺼지는 건데요. 그게 한 40대 이후부터 대부분 그 라인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라인은 일단 실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당겨주면 이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아랫살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실로 모양을 잘 만들면 아래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모양은 만들 수는 있으나, 땅콩형 세입이 그 아래쪽 광대 밑이 너무 많이 꺼진 경우는 필러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실리프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레이저 리프팅이 들어왔을 때 레이저 리프팅 저게 될까? 기계값도 비싸고 시술비도 비싼데 환자들이 할까? 실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울서마지라고 해서 울세라랑 써마지, 울세라는 초음파 방식이고요, 써마지는 고주파 방식인데 피부를 탄력을 주게 하는 좋은 레이저들입니다. 이런 레이저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실리프팅에 비하면 저는 효과 대비 나는 실리프팅이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실 들어간 자리와 안 들어간 자리가 약간 울룩불룩해서 약간 겉표면이 울퉁불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싫어서 여러 가지로 레이저 요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는 70대가
하기는 당연히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요. 50대부터는 실리프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실리프팅으로 좀 부족한 데를 레이저로 조금 보완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태껏 실리프팅만 한 8년 정도 해보니까 실리프팅 이상의 효과나 그 만족도는 저는 없었습니다. 실리프팅이 최고였고요. 실리프팅은 절대로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빠져드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는 시술입니다. 물론 실리프팅은 하고 나서 강력한 실이 들어가면 순환이 안 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 그 시술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아프다, 불편하다, 뭐가 땡기는 게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꼭 말씀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래된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하고 외국을 가셨던 분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잠도 못 자고 시차 적응 안 되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실리프팅 한 자리가 아팠었나 봐요.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붓기 시작하고 염증이 좀 타고난 거죠. 땀 많이 흘리고 실이 들어간 자리 주변으로 염증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좀 타고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나서 실이 관리를 좀 잘못하거나 뭐 하고 나서 머리 감는 거라든가 세안하는 거나 이런 거를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 꼭 지켜주셔야 이런 염증 반응으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꼭 상담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다던가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실리프팅을 하고 붓거나 들어간 자리 주변으로 이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없을 때 최소 일주일 이내 시간을 가지고 시술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에는 당연히 땀 흘리거나 뛰거나 세안 같은 것도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막 이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거 하고 감기나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문의를 하셔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항생제 먹는 거를 게을리하지 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술 후의 부작용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술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어야 강력한 실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실이 들어와서 염증을 만든다 그러면은 강력한 만큼 염증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실리프팅을 하면서 환자가 얼굴 모양이 지금보다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굴형에 맞춰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병원의 특징이 일단은 수면 마취보다는 비수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어나서 디자인하고 또 얼굴 형태 보고 근육 형태 보면서 저만의 노하우로 비수면으로 하면서도 실이 들어갈 때 느낌이 없게 할 만큼 숙련된 시술과 부분 마취를 아주 잘 시켜서 위험하지 않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술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던 얼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실은 당연히 녹아서 없어지는 실이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런 건 없으니 실리프팅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게 과하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 몇 달 뒤에 조금 보충해주는 그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